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금 사면초가에 몰리는 윤석열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좀 힘들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도 지금 윤석열한테는 지금 녹록한 일은 아닐 겁니다. 원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오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오를 잡으려면은 사람들을 끌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을 끌고 다니려면은 마치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휘어적 이렇게 헤집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윤석열이 현재 감옥에 있죠. 누군가를 끌고 다닐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점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석방됐다가 다시 잡혀가는 게 윤석열을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지난번 영장심사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장관들도 다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측근들이 자신을 버리고 있다. 장관들도 나를 버린다. 라고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윤석열은 지금 장관들한테만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가장 측근이었던 사람, 윤석열한테 가장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마치 영원히 윤석열을 지켜줄 것처럼 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슬슬 윤석열한테 불리한 얘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윤석열이라면 마치 껌뻑이라도 죽을 것처럼 윤석열을 위해서 내란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설쳤던 윤상현마저도 윤석열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진술을 번복하고 윤석열한테 가장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이가 명태균한테 전화합니다. 내가 이 김영선이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그렇게 말이 많네? 자, 이때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해주라고 한 거죠? 윤상현한테 그 전화를 했던 거 아닙니까? 윤상현 지금까지 전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드디어 전화 받았노라 실토를 합니다. 며칠 전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윤석열을 위해서 마치 총이라도 쏠 것처럼 설쳤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윤석열을 위해서 동해 바다에도 뛰어들 것 같았던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그 다음에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을 보좌했던 강희구, 이들이 하나씩 둘씩 윤석열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제 윤상현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들, 가장 최측근들의 진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말을 바꿨기 때문에 윤석열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양형만 높아지겠죠. 이미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양형 높아져 봤지 않가?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영선 좀 해주라는 윤석열 전화 받았다 라고 윤상현이 특검에 와서 진술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상현은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해왔죠. 심지어 당시 윤석열뿐만 아니라 죽은 장제원 전 의원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당선인 뜻인데 좀 해줘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진술을 종합해보면 윤석열은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기 위해서 국힘당 당무에 개입을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천은 어디까지나 상향시켜야 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위에서 밑으로 내리 찍는다? 이건 불법입니다. 사실 과거에 통합진보당이 이런 이유 때문에 위에서 내리 찍는 이런 공천 방식 때문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고 해서 해산당합니다. 여러 가지 해산 사유가 있는데 해산 사유 중에 하나였어요. 김영선 공천, 이거는 사실상 국힘당을 해산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뭐 이외에도 많죠. 지난번 대선 때 후보 교체라든지, 무엇보다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한 거라든지, 뭐 숱하게 많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윤상현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뒤집고 윤석열한테 매우 불리한 주장, 윤석열이 당무에 개입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직권 남용을 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윤상현이 그랬다고. 윤상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1월 달에 그 외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잡으러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한남동까지 와가지고 생 지랄을 떨었던 게 윤상현 아닙니까? 윤상현이 지랄 떨고 난 다음에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일이 윤상현이었어요. 윤상현은 지금까지 자기가 친윤이라고 윤석열의 뜻을 자기가 가장 잘 대변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거들먹거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된 거야? 예. 그 윤상현이 윤석열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실 이준석이가 좀 뭐라 그러죠? 이거 유탄을 맞기도 했죠. 아무튼 지금까지 윤석열과의 통화 자체를 부인해왔던 게 윤상현입니다. 당시 윤상현이 그 공천 심사위원장이었잖아. 그러니까 공천을 누구한테 주느냐, 도장을 찍는 자가 윤상현이었죠. 근데 윤상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김영선한테 해줘 라고 했다는 건 사실상 외압을 넣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전화를 부인해왔던 것이 윤상현입니다. 명태균이 윤석열하고 통화한 내용이 녹취록으로 그대로 나왔고, 윤석열이가 직접 전화 목소리를 하죠. 아니 내가 해주라 그랬는데 당연히 말이 맞네 라고. 너무나도 빼박 증거가 있었는데 윤상현은 그런 적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바꾼 거죠. 그만큼 뭘 말한다? 윤석열이 지금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더 이상 쉴드 쳐줄 필요가 없고, 쉴드 잘못 쳤다가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인정된다는 것은 곧바로 김건희 공천 개입이 인정된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아니, 명태균이 김건희를 거쳐서 윤석열한테 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한 큐에 끝나버렸어요. 윤상현이가 윤석열도 날리지만 김건희까지 같이 날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김건희는 뭐라고 거짓말을 할까요? 김건희가 명태균과 통화한 녹취록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당선인 팔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마 이준석은 이런 과정에서 유탄을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죠. 그 당시 이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당 대표였잖아. 따라서 이 공천 개입 파동에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죠. 그 때문에 이준석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유탄 맞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조만간 이준석도 또 뭐라고 또 떠버리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도 위기에 처하면은 뭔가 자신을 살리고 여론을 뒤집어 놓을
뭔가를 또 터뜨리지 않겠어요? 그죠? 자, 윤상현뿐만 아니죠. 얼마 전까지 윤석열의 꼬북 노릇을 충실하게 했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소위 말하는 윤석열의 경로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자, 김계환 사령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왜 기각됐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김계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느냐? 경로가 있었다 이거야. 윤석열의 경로가 있었고 윤석열의 경로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냐 라고 해버리면 네, 혐의가 상당히 가벼워지게 돼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리 말하자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팔아버린 거야. 동시에 800에 7070 이게 윤석열의 전화번호라는 것도 사실은 김계환 사령관이 인정해 준 거래. 바로 윤석열을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것도 김계환이라는 거죠. 김계환은 마지막까지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김계환이 이제 막차를 탄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윤석열 주변에서 계속해서 배신자가 나오니까 김건희 주변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측에서 김건희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김건희가 김예성을 시켜서 일종의 비자금 저수지, 혹은 검은 자금, 뇌물의 저수지를 만들었다라고 볼 법한 취지의 진술도 해요. 벌써 윤석열과 김건희 측근 중에서는 3명이 연이어서 최근 2, 3일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한 2주 전부터 이런 조짐은 있었어요. 윤석열의 복심이라는 사람들이 잇따라 윤석열을 배신했던, 특히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경우 그동안 모른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맞다라고 다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로였고요. 두 번째가 800에 7070이 윤석열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였거든요.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직 해병 특검에서 진짜 핵심적인 범죄자, 가장 주범은 윤석열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을 해줘버렸다? 김태효가 인정을 해줘버린 거예요. 가장 가까운 측근이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증언의 신빙성은 그 누구보다도 높을 겁니다.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윤상현이도, 김계환이도, 김예성이도, 김태효도 모두가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친윤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조만간 권성동이도 말 갈아탈 거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권성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이래저래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윤석열을 제물로 지는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 상황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 보낸 변호사가 밖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사실상 총을 쏘라고 지시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총을 쏘라고 지시하면서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든지, 뭐 경호원들이 경찰보다 총 더 잘 쏘지 않냐, 그러니까 총하면 쏴라 라는 식으로 부추겼다는 얘기 다 김성훈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얘기는 김성훈이 안 하면 아무도 알 수조차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김건희의 무슨 새로운 어떤 내연남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던 김성훈마저도
윤석열을 버리게 된 겁니다. 대단하죠? 벌써 지금 제가 대충 언급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사람만 해도 벌써 대여섯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 신의를 못 얻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래요. 윤상현도 그렇고 김성훈도 그렇고 김태호도 그렇고 윤석열이가 막판에 그렇게 사람을 짜증나게 했대요. 기대했던 무언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런 진술들이 가장 측근으로부터 쏟아질 수 있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도대체 윤석열이는 말이야, 참 특이하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특이하다 그 말밖에는 못하겠습니다. 참이죠. 자, 그런데요, 윤석열의 측근들만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도 그런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윤석열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충 그냥 체면 칠해 정도만 하고 말겠다라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한참 탄핵이 진행될 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덤벼들었던 사람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먼저 꼬리를 빼려 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윤갑근 변호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윤갑근이 지금 사실상 윤석열의 변론을 총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윤갑근도 윤석열을 떠나려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김계리 같은 경우도 윤석열하고 뭔가 좀 사이가 좀 비틀어진 것 같다는 얘기가 자꾸 지금 새 나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심을 못 얻은 겁니다. 잘 나갈 때는 글쎄 좀 함부로 행동을 해도 다 따라와 줬지만, 참고 따라와 줬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비를 맞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동지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 윤석열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누구 말로는 수임료를 제때 주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에 뭐 8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돈을 안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뭐 땅 파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변론을 맡음으로써 다른 사건을 전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조차 수임료를 제때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니 근데 어떤 경우가 됐든 윤석열 참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심 못 얻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인심 못 얻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조짐은 일찌감치 있었습니다. 아니 한동훈이를 잡아 가둬가지고 백령도 가다 물에 빠져지기라고. 한동훈을 계엄 직후에 한동훈부터 잡으라고 했다는 거 보면은, 야 정말 얘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으니까, 지가 제일 가까운 사람을 먼저 내쳤으니까 지 주변 사람도 윤석열을 버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궁금한 사람이 김건희예요. 김건희는 왜 윤석열 변호사비를 이렇게 안 쓰는 걸까요? 윤석열은 보니까 김건희가 혹시 뭐 힘들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는 윤석열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라는 얘기마저 들립니다. 돈을 꼭 쥐고
지가 그냥 돈 주머니 쥐고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사실 들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감옥에 가 있는 이상 김건희는 감옥에 안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감옥에 있게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자기한테 가장 최적의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수사받는 거를 최대한 뒤로 미뤄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역시 윤석열을 버렸다. 대놓고 버린 건 아니나 지금 태도를 보면은 손절 단계에 들어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윤석열을 가장 적극적으로 쉴드 쳐준 게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극우라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스팔트 극우, 얘네들이 최근 들어서 시위가 대폭 줍니다. 시위 횟수도 줄고 규모도 줄어요.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특히 뭐 전광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지금 활동 반경이 확 줄어버렸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 돈은 김건희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김건희 쪽에서 돈을 안 푸는 건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달리 말하자면 김건희가 지금 윤석열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가 어떻게든가 살아남으려면은 지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총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윤석열 할 때 쓸 총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뜻밖의 고전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럼 윤석열은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뭐 장담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한테 다른 대안 없어요. 그냥 출석 거부하는 게 거의 유일한 대안이자 최고의 대안일 겁니다. 출석을 안 한다? 배째? 그럼 변호사도 필요 없어. 그죠? 배째?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법정에도 안 나가고 특검 수사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기현 같은 놈이 적당히 윤석열을 쉴드 쳐주니까 그냥 개기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기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윤석열 아마 내란 재판을 어떻게 이상하게 또 만들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법적인 기교를 부려서 윤석열을 빼내줄 혹은 윤석열의 재판을 중단시킬 하여튼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기현 같은 놈이 알아서 해줄 것이니 지는 그냥 대충 개기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윤석열한테는 가장 최고의 현재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죠. 자, 내일 그러니까 7월 29일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환장이 나와 있는 상태죠. 아마 윤석열 출석 안 할 겁니다. 재판도 안 나갈 겁니다. 윤석열로서는 나가봤자 이득 볼 게 없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조금 안 됐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인심을 좀 쓰지. 인심은 돈에서 나오는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 윤석열이 술 먹고 밥 사 먹고 하는 데는 돈을 안 아끼는데 자기 후배들, 부하들 격려하는 돈은 그렇게 꽁생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은요, 그래서 겉만 보고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한번 볼까요? 제이모션